오늘은 현진건의 소설, 단편소설이에요. 서투른 고정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히 탄압과 수탈로 인해 농촌과 가족이 해체되고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손주에게 쌀밥 한 그릇을 챙겨주고 싶은 가난한 할멈의 도둑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제는 여기까지가 시대적 배경, 이게 시대적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는 어떤 중심 사건, 내지는 사건 서술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인, 중산층 지식인인 나 서술자네요. 그죠? 의식과 대비하여 보여준 소설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나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겠네요. 특히나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성은 바로 나오네. 할멈의 서툰 도둑질이 어려운 일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두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일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두고 사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야? 나 같은 사람이지 뭐. 라는 교훈을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보니까 이거는 반성적 성격이 매우 강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 볼까요? 나가 나오니까 몇 인칭 시점이야? 그렇죠. 1인칭 시점이네요. 그죠?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창의문 밖으로 이사했다니까 뭐 시내가 아니라 시외로 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도심에서 먼 그리고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리는 드나드는 기름장수의 도움으로 힘겹게 연이다. 어느 할멈. 자, 이 할멈이 이제는 관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병약한 아내로 인해 나이가 많든 적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안짬만 자준다면 누구든지 상관없는 터이기 때문에 할멈의 인품과 일색은 볼 겨를이 없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안짬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그죠? 안에 들어서 거주, 입주 가정부?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입주 가정부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내가 병약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할멈을 입주 가정부로 안짬자기로 이제는 들여놨네요. 전개 봅시다. 할멈은 나이가 많아 힘든 일을 바랄 수도 없고 외모나 옷모양새도 추리하여 보통 집 같으면 안짬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런 할멈이기 때문에 설마 어디 가겠어? 딴 데로 못 가겠지? 다른데 뭐 스카우트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래 붙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였다. 두둥. 그런데 위기가 나오나요? 황해도 할멈은 안짬자기로 들어와 사흘이 못되어 서로 얼굴이 잊게 되자 익숙하게 되자 안면이 트게 되자 자신의 13살 손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시골에 있는 아들 내외를 거두어 달라고 거의 뭐 집안이 다 이주를 하네. 그제? 돈을 선 월급으로 즉 가불이죠. 달라는 등 자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 여기서 말하는 모든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뭐야? 그렇지. 손자라든가 아들 내외, 한마디로 식구가 헤어져 있다. 함께 살게 해달라. 두 번째 뭐야? 나 가난해. 돈 먼저 달라. 이거죠?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식구, 두 번째는 돈.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여건으로 할멈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무난 심부름을 위해 부리고 있던 대우기가 다 컸으니 내보내고 자기 손자를 데려오라고 쪼른다. 야, 이거 좀 심하다. 그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할멈은 아내의 눈밖에 나고 만다. 그렇지. 자기 살겠다고 남 내쫓자고 하는 건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절정을 볼까요? 할멈이 오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할멈은 손주를 보러 가겠다며 쌀을 전대에 감추고 나가다가 와 뭐야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띠프야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아내에게 들키고 쫓겨납니다. 결말 볼까요? 자, 할멈이 나간 이후 대욱은 파출소를 대며 할머니를 위협하고 동전 세 푼을 찾았다고 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세 푼, 동전 세 푼이면 진짜 동전 세 푼이야. 이걸 뺏었네요, 결국은. 나는 할멈의 마음을 짐작하며 그 할멈의 마음이 뭐예요? 그렇죠, 가난이죠. 가난. 그래서 동정과 연민의 감정으로 자책하게 된다. 그래도 좀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은 보다듬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했나? 이런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할멈이 원래가 나쁜 사람이냐? 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나가 단순히 자책하는 거라기보다는 당시 일제강점기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내몰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당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개인이 몰락하는 과정, 그 몰락한 모습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연민만 갖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지식인, 나라는 지식인의 소시민성,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소설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순행식 구성이고요. 일제강점기 도시빈민의 처지와 이에 대한 연민, 그리고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약적 제시를 하려고 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발음이 막 꼬인다.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왜? 1인칭 시점은 내가 보지 않은 거는 서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보지 않은 거는 서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본 얘기를 전해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큰 따옴표를 길게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늘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이다.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랬더니 벌이를 할 때를 걸어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장사를 시작했으나 미천조차 까살려버렸다. 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살아보고자 했더니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긴 시간에 있는 내용을 간접 인용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또한 일제강점기 하층민인 할멈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서수상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약으로 봤다면 두 번째는 묘사예요. 보통 집 같으면 대개 할멈을 싫어했을 것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늙은 일본 호박 모양으로 위아래가 내밀고 눈과 코 언저리가 움쑥 들어갔고 검붉은 버섯으로 덮였고 가을바람도 일어난 지 오래인 음력 8월인 이때 땀이 차서 헤어진 광당포 적삼 하나를 걸쳤고 잠뱅이 비슷하게 짧은 배치마가 갈기갈기 찢어졌고 조각조각마다 기름때가 켜켜이 앉았다. 자, 보니까 어때요? 무진장 고생 많이 했고 옷맵시도 깔끔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궁핍한 삶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비유예요. 자, 낮에는 나도 그 집에 붙어 있지 않거니와 바빠서 만날 겨를이 없어. 그런데 그의 한숨과 호소는 마치 뭐야? 폭포수같이 쏟아져 엄청나게 막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데 그 한숨이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처참한 울림을 내는 한숨이에요. 그리고 그 할멈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과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울림처럼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물의 심리를 무엇으로 폭포수와 같이 바닷속 깊이 파도가 있는 모양, 최후의 휘파람같이 무겁고 울창하고 비통한 이 울림과 같은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어떤 상황과 절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의 행위를 경험하며 서술자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떤 거냐? 전반부를 보세요. 전반부를 보면은 하루 이틀 무사히 지나갔어. 그런데 사흘이 되어서 자꾸 호소를 해. 6, 7월 장마 모양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호소를 해. 나만 보면 졸라.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 그런데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마치 그를 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 근데 마치 나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호소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어때요? 싫다라기보다는 힘들다,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죠. 자,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내가 발견하고 아주 보내고 말았답니다. 월급을 날짜를 계산해서 월급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태도를 봅시다. 나의 태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본다면, 나는 그 할멈이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저리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동전서푼을 후려 갈긴 것이다 라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즉 할멈의 호소에 여유가 없어 외면하던 나가 할멈의 도둑질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할멈이 서투른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나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이 동전을 나에게 던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에 던진 거예요. 즉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사회로 일반화시켰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야, 비인간적 내지는 소시민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심장을 향해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목, 서투른 도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이 도적년이, 이때 그 도적년은 할멈을 얘기해요. 이걸 뒷간에다가 내려놓고 갔어요. 파출소에 끌고 간다고 했더니 아마 겁이 난 거지요. 어린애가 가지고 놀던 동전까지 다 훔치고 망할 년 같으니 하면서, 동전 세 푼이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립니다. 그러자 나는 할멈이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을 절여합니다. 자,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 어떤 타인의 재산 내지는 경제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도적이 아니에요. 동전 세 푼이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즉 다 훔쳐갈 수도 있잖아. 근데 다 훔쳐가지 않고 그거라도 훔쳐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하층민들의 어떤 경제적 궁핍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런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나의 소시민성과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진건의 단편소설 서투른 도적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